여보, 나 마지막 부탁 하나 해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병들고 아픈 몸이지만 마지막으로서 여자로 당신 곁에 있어 보고 싶어.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시한부의 아내는 남편에게 마지막 부탁을 건넸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의 잠자리 관계였다. 둘에게는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 시니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정영호 씨는 올해로 74세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손이 많이 간 티가 났고 마당 한켠에는 감나무가 잎을 다 떨군 채 겨울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집엔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니, 함께 산다는 말도 어쩌면 부족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며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정영호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안 끓여도 되지?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늘 그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해야 사람이 같이 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묵은지를 꺼내 자른 뒤 그는 무심히 조미료를 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너가 있을 땐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그땐 다 당신이 알아서 해줬지. 그의 말투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금방 이어지는 한숨이 방 안을 가라앉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엔 복자 씨가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종종 물끄러미 벽을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정영호 씨가 아닌 병원 기록 속 숫자와 차트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상해졌던 건 약 4년 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을 굽다가 연기가 자욱해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던 날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뭐해? 김 다 탔어. 그때 복자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날 저녁 정영호 씨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을 열며 웃으며 말했죠.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걱정 마.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은 점점 자주 일어났습니다. 간장을 된장국에 넣고 빨래를 냉장고에 넣고 심지어 딸 이름 대신 이웃집 강아지 이름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영호 씨는 매일 아침 그녀가 나를 알아볼지 긴장하며 눈을 떴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정영호 씨는 한동안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뱉는 순간 정말로 그녀가 멀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널 더 많이 기억해야겠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더 자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자야, 우리 이거 먹을까? 복자야, 마당 나가볼래? 복자야, 오늘 날씨 좋지?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복자 그게 누구야? 그 말을 듣고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복자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정영호 씨만 보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덜 무서워. 내가 뭘 모른다는 건 알아. 근데 당신 얼굴 보면 괜찮아져. 그런 날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이름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아들은 바빴고 호주에 사는 딸은 이번 연말엔 꼭 갈게요. 라는 말을 해놓고 늘 바빴습니다. 복자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도 자식들의 일상은 그대로였고 정영호 씨는 그들에게 병의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걔네한텐 아직 말하지 마요. 나 그런 엄마로 기억되는 거 싫어. 복자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복자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밥 있어요?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복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기서 처음 앉아본 사람처럼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엄마답지 않게. 그 순간 정영호 씨가 나섰습니다. 너 말 조심해라. 뭐가요? 진짜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아빠가 너무 감싸는 것도 문제예요.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잘 몰라도 돼. 그냥 지금은 말 좀 곱게 해라. 그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갔고 복자 씨는 그저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봐. 아까 김치 꺼내놓은 거 거기 있었는데. 정영호 씨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자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시간은 늘 그녀들 쪽에서 없었고 정영호 씨는 그 현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자 씨가 자식 앞에서 멍하니 있는 날이 반복될수록 그는 속으로 깊이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이웃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 기사님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런 건 요양병원에 맡겨야지. 그 나이에 무슨 간병을 해요? 정영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걱정처럼 하지만 결국은 참견이지. 누가 평생 함께 살았다고 이걸 쉽게 맡기라고 하나? 그는 그날 밤 복자 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 힘들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는 단지 그녀의 손을 잡고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좋아하던 묵은지찌개 끓여줄게. 알지? 내가 된장 풀던 방식 그대로. 복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 작고 미세한 반응에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영호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찌개 냄비에 묵은지를 잘게 찢어 넣고 된장과 마늘, 들기름을 천천히 풀어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물을 보던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득 어제 복자 씨의 손끝이 움직이던 그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너 듣고 있었지?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묵은지찌개 끓여준다는 말 들은 거지?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두 사람 몫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늘 그러듯 두 그릇을 놓았고 복자 씨가 앉는 자리에 조심스럽게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자 씨가 있는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고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숨결은 느렸지만 고르고 얼굴은 어딘가 고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다가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복자야, 밥 먹자. 내가 끓였어. 너 좋아하던 맛 그대로야. 복자 씨는 눈을 살짝 떴고 몇 초 뒤에야 초점을 맞춘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 씨, 그녀가 부른 그 한마디에 정영호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 알아봐. 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묵은지찌개 냄새 때문에 일어났나 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영호 씨는 잠시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다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마루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찌개를 떠서 숟가락에 올렸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입 대지 말고. 복자 씨는 국물을 한 입 머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익숙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내 사람 손맛이야. 내가 너한테 배운 대로 한 거야. 당신
나 젊었을 땐 어땠는지 기억나. 그럼 그때 너 시장 통해서 재봉틀 돌리던 거. 그래. 하루에 12시간 앉아서 바느질했어. 앉은 채로 물도 못 마시고. 애기 울음소리 들리면 일하다 말고 달려갔지. 정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 늘 바늘 자국 투성이었지.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때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지. 뭐가? 그냥 이 세상에 내가 혼자라는 느낌.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 나가고 나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에서 애 둘을 달래며 살아야 했어. 복자야. 그 말 왜 지금껏 안 했어? 말해봤자 뭐해. 그땐 그냥 살아내야 했으니까.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나 한 번은 저지 안 나왔어. 정우 분유를 물에 타줬어. 그날 정우가 밤새 울었어. 그 소리 때문에 나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 그런 날이 참 많았어. 정영호 씨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웃 박 여사가 현관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정 기사님, 어머나, 아직 부엌 일도 하세요?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 힘 빌려야지. 집안일 혼자 하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영호 씨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복자 씨도 저렇게 되셨는데 요양병원이라도 다시 알아보시는 게 나아요. 솔직히 다들 그렇게 해요. 혼자 다 감당하겠다는 건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그 말을 듣던 복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저기요. 내가 여기 있고 싶은 건 그냥 숨 쉬고 싶어서예요. 박 여사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나, 복자 씨 지금 말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내가 원해서예요. 정영호 씨는 박 여사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방식이 있어요. 복자랑 나 끝까지 같이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박 여사는 눈치를 보다 그렇죠 뭐. 그래요.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그의 손을 천천히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아내 말고 여자이고 싶어요. 정영호 씨는 그 말에 숨이 잠깐 멎는 듯 했습니다. 복자 씨의 눈은 또렷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 기억나. 내가 누군지 느껴지는 그런 밤을 마지막으로 갖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볼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손이 여전히 따뜻하네요. 너한테는 항상 그래. 그는 이불 속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전히 가볍고 마른 어깨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 느낌, 나 진짜로 기억하고 싶어요. 당신 품에 안긴 이 느낌. 이게 내가 마지막까지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정영호 씨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그 순간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꼈고 서로를 기억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밤 그녀는 다시 여자였고 그는 다시 남편이 아니라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나 당신 몰래 보험 하나 들었어. 보험?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하려고. 그때 치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이러다 병원비로 집까지 날릴까봐 겁났거든. 정영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당신한테도
뭐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어. 아무것도 못 해주고 가는 건 너무 싫었어. 라고 말을 남긴 후 복자 씨와 영호 씨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일어나 보니 복자 씨가 숨을 안 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영호 씨는 매우 당황하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복자야, 복자야, 정신 차려. 복자야. 이렇게 날 두고 떠나가면 어떡해? 나 정말 어떻게 살아? 그렇게 복자 씨는 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그동안 아픈지도 몰랐기 때문에 정명호 씨보다 더 충격에 빠졌죠. 아빠 어떻게 엄마가 이 정도로 아프다는 말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너희 엄마가 그걸 원했다. 난 너희 엄마가 원했던 대로 해준 것뿐이야. 호주에서 살던 딸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딸과 아들은 엄마에게 무척이나 미안해했죠. 그리고 며칠 후 정우와 정민 두 자식이 다시 집에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우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집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희도 자주 못 내려오잖아요.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매매 쪽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정영호 씨는 천천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따라와라. 보여줄 게 있다. 정영호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밑에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엄마가 남긴 거다. 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입금자란에 반복되는 이름. 김복자. 이게 엄마가. 내 엄마는 내가 무심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챙기고 갔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게 내 엄마야.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 엄마가 나한테 실망했겠죠? 정영호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야. 그게 더 슬프지? 그 말에 정우는 끝내 눈물을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만 남아서. 정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기억하면 돼. 늦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그날 저녁 정민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가 제 일기장 사이에 숨겨놓은 건데 아빠한테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영호 씨는 조용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해준 덕분에 나는 나를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내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다 부족했는데도 당신은 내 전부였어요. 다음 생엔 내가 당신 먼저 찾을게요. 사랑해요. 복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자야, 내가 남긴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아직도 여기 살아있다. 정명호 씨는 복자 씨와의 30몇 년의 결혼 생활 동안 행복했고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내 배우자보다 내가 먼저 떠날 수도 또는 먼저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두 분처럼 행복하게 마지막을 보내며 보내주고 떠나면 이 세상의 서로의 마지막이 매우 미련 없이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